한 남성이 여성을 협박합니다. 겁을 먹은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가슴이나 성기 사진을 찍고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을 촬영했고, 남성은 이렇게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협박죄? 아니면 강요죄? 검사는 남성을 강제추행죄로 기소했죠. 조금 무화하죠. 남자가 직접 여성을 만지고 추행한 것이 아닌데 강제추행죄라니. 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던 건 남성의 이런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 접촉이 있는 경우와 동등할 정도로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그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이기 때문에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서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서 추행행위를 한 이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를 자수범, 즉 다른 사람이 아닌 행위자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행위자의 성적 욕구에 충족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 침해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처럼 행위자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더라도 타인을 도구처럼 이용해서 간음행위나 추행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스스로 간접정범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도 봤는데, 상해죄나 손괴죄 같은 경우에도 행위자가 피해자 스스로 자상을 입게 하거나 피해자 물건을 스스로 손괴하게끔 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강제추행죄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행위자의 신체가 직접 접촉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이용해서 추행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이 판례는 특히 요새 N번방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이 성을 착취하고 이용한 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을 직접 강제추행하지는 않았더라도 여성들을 폭행, 협박해서 스스로 음란 영상을 찍도록 한 자들에 대해서 단순히 폭행, 협박이나 강요죄 등이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아주 중요한 판례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